40세 은퇴?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세 은퇴 가능한가? 굉장히 솔깃하시죠?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양의 파이어족 또는 파이어 운동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요즘 fir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숯불구이? 숯불구이가 아닙니다. 그 fire는 활활 타오르는 불, 화 이게 아니고요.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빨리 은퇴하자 이런 것의 준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연하게 들어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독일애가 쓴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거든요. 렌테 및 퓨츠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40살에 은퇴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뒤적뒤적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제 인생 그리고 제 사고를 베껴 쓴 것 같아요. 아주 저랑 철학이 거의 한 98%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제 인생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최소한 3번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플로리안 와그너 저자라고 합니다. 네, 저자 아저씨 보이죠, 여기? 이 양반도 겨우 31세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원래 일하던 job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를 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고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책 같은 걸 쓰고 저자 역할을 하고 강의 같은 거 좀 다니고 그리고 그 금융 컨설팅 이런 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나랑 은근히 좀 비슷하죠, 그쵸? 자, 한마디로 이 FIRE라는 거는 무엇이냐? 그 Financially Independent. 그러니까 이게 그 신문이나 한국 언론에 찾아보면은 그냥 졸라 구두쇠처럼 살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제 은퇴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FIRE의 정신은 그것은 아닙니다. FIRE의 기본 정신은 행복에만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물론 한국은 물론 그렇고 이 서양 사람들이 요즘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면 행복하는지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정석적인 행복은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승진을 하고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소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소비를 하고 이제 컨섬션 이거를 하는 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언론과 미디어가 이제 이것이 행복이다. 특히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왜 엄청나게 멋진 집과 멋진 차를 사면은 이제 하하 막 행복한 그림이 나오고 뭐 이쁜 여자 그리고 잘생긴 남자들이 부릉부릉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행복이라고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냉정하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통한 행복은 3개월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승진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이 좀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행복은 3개월밖에 안 간다. 한마디로 이렇게 뭐 승진이나 그러니까 그 사회적 성공 이것에서 오는 건 3개월 가고 그리고 물질적인 행복 집이나 차나 뭐 소비를 통해서 이제 멋진 뭐 스마트폰을 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는 행복은 3개월이 맥시멈이다 라고 이런 겁니다. 심지어 로또 당첨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본 것이 있는데 로또 한마디로 수십억 수백억을 딴 사람들도 거기서 오는 극한 행복은 3개월 후에는 사라졌다고 하고 3개월 후에는 그 전과 행복 수준과 비슷한 행복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말고 다른 책인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이 멋진 집을 샀습니다. 이 멋진 집을 샀는데 이게 스위스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시내에는 이런 멋진 집을 못 사니까 외곽에 샀는데 대신에 1시간 동안에 이제 출퇴근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버리니까 전체 행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집을 사가지고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3개월 후에 그 행복은 사라지고 근데 그 전에는 10분 만에 출퇴근했는데 이제 1시간 동안 출퇴근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매일매일 짜증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 행복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1928년부터 2003년까지 자그만치 75년간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냐 하면은 75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똑같은 인간들을 700명을 불러가지고 그때그때 데이터를 소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복 연구라는 게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몇십 년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옛날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그때그때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사회적 성공, 돈, 물질적 보상은 도움이 안 되었고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관성이 낮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큰 행복을 주는가?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 요소 1위였다. 따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바로 이 좋은 인간관계, good relationship이 행복, 건강, 그리고 평균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는 이 사람이 싱글이든 결혼을 했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친구 수가 뭐 10명인가 100명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관계의 질,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가 몇 명 없어도 얘네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50세 때 인간관계가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80세가 돼서도 가장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죠. 소위 요런 거, 사회적 성공, 돈, 물질적 보상을 위해 가지고 일을 졸라게 해가지고 가족들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언제 만나 해가지고 주말도 만날까 말까 흐지부지 해가지고 내 친구들 다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좀 찔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좋은 인간관계가 가장 큰 행복을 주는데, 이제 요런 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버리고 손상시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2위가 이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책을 통해가지고 40세에 은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은퇴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50년 동안 바닷가에서 수영만 하고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은퇴한다는 거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일을 내던진다라는 게 은퇴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람 있는 일, 주관적으로 보람 있는 일, 동기부여가 되는 일을 하라는 거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은퇴의 말은 이제 내가 이제 돈이 되든 말든 내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게 은퇴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초집중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위 플로우, 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몰입이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칙센트 미하이의 플로우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을 하면은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찍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초집중을 하고 나름대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만들 때마다 이 플로우에 도달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뭐 체스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도 이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노동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운동, 건강식, 자연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해야겠죠. 운동과 건강식은 제가 그렇게 강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고기를 많이 먹지만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돈도 덜 쓰게 되겠죠. 그렇죠.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그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고 이제 그 건강식을 먹으면은 이제 특히 이제 내가 많이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가 있고 자연에서 한번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데는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 학습 및 자기 개발 이것도 매우 큰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늘 동감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 논문 보고 이 책 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재미를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위, 2위, 3위, 4위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당연히 평생 학습의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이렇게 또 교면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이 조금 전에 보시면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이 행위들은 돈을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네, 좋은 인간관계, 이거를 유지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지는 않겠죠. 그리고 보람 있는 일, 심지어 보람 있는 일을 잘만 하면 심지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운동, 건강식, 자연활동,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것도 매우 싼 돈으로 할 수도 있고요. 평생 학습 및 자기개발, 아니, 유튜버에 있고 도서관에 있는데 이게 뭐가 돈이 됩니까?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행위는 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멋진 집, 멋진 차, 그리고 멋진 소비 이런 거는 돈이 졸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 삶은 수동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한 소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빽.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fire. 본인이 결정하고 능동적이고 액티브하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행복한 삶. 근데 돈이 별로 안 드는 거. 이런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파이어 그거 구두쇠의 삶이잖아. 에이, 그게 무슨 삶이냐? 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은 알아서 지출이 줄어듭니다. 조금 전에 넘버 1부터 넘버 4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행복에 맞춘다면은 지출이 알아서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운동, 건강식, 자연활동 저는 이거보다는 맛있는 걸 먹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제가 맛있는 거 먹는데 돈을 줄이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할 거는 다 하면서 이제 행복을 유지해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절약을 하자라는 겁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절약 따위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성격은 더럽다. 아휴 이런 식으로 구두에서 살아가지고 또 성격 배려 임마.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돈은 술이나 권력처럼 그냥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야, 제가 돈이 생기니까 인간이 변했어가 아니라, 쟤는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 권력이나 돈을 갖게 되면은 본인의 진정한 성격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원래 좋은 사람은 심지어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가난뱅이가 멋진 대학을 만들었다. 이런 일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쪼잔하게 사는가? 인생을 한 번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행복에 필요한 지출은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 한마디로 저는 더 이상 지출을 해가지고 더 행복을 극대화할 수 없다. 더 크게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예, 저도 당연히 지출이 그 제 수입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사례가 한 몇십 개 나오는데 그 사람들 사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얘네들의 라이프스타일 10개명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 생계형 일자리를 시작하고 투잡 앤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을 하면은 생계형 일자리를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안 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람 있는 다른 일에 시간 투입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갔습니다. 근데 그 자기 일을 그냥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생계형 일자리가 본인한테 재미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무슨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냐 하면은 독일인들 중에서 15%는 이미 영혼적 그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그 정신적으로는 사표를 냈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좀비처럼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한 70% 정도는 규정대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버스가 와가지고 어이 가서 수저 좀 놓지 그래. 하니까 이제 진짜 딱 숟가락만 놓는 겁니다. 버스가 와가지고 어이 야 아니 젓가락을 왜 안 놨어 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숟가락을 놓으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15%는 이미 사표를 정신적으로 냈고 70%는 정말 규정대로 기기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비중이 더 높으면 높았지 더 작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그 85% 중에 한 명이면은 이 생계형 일자리를 버리고 보람 있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해피한 10% 15%에 포함이 된다면은 생계형 일자리를 굳이 그러니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투자를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자유에 그 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인 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대부분 이 그 파이어 하는 사람들의 절약률은 뭐냐 하면은 수입 중에서 얼마를 세이브 하는가. 내 이제 세후 소득이 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50만 원을 절약을 했다 하면은 절약률이 50%가 되겠죠. 그리고 210만 원을 절약을 했다,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축률이 70%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주지, 사는 곳은 매우 미니멀리스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도 봤지만 큰 집, 대형 집 이런 거는 내 장기 행복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에서 한번 근무할 때 좀 이제 큰 집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3평, 4평짜리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야, 웬걸. 살아보니까 한 달 만에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청소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해도 이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원룸의 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차는 당연히 안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차를 평생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비 지출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환경도 이제 오염이 되는 거겠죠. 소비 지출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건강식으로 직접 해 먹고 예, 이거는 제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으면 솔직히 사 먹는 거랑 해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건강, 이제 운동도 이제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왜 헬스장에 가는가? 밖에서 그냥 뛰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파이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 학습이라는 게 뭐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경험을 위해서는 파이어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소비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부자들만 파이어하는 게 아닙니다. 고소득자들도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중산층, 서민층,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말하는데 40세 은퇴 가능한가?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대충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또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에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살짝 바뀌면은, 나타나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하면은, 일단 처음부터 블로킹을 하는 거죠. 그래, 어차피 안 될 거야. 삑, 끝.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일단 고민부터 하게 되고, 이런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저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자, 이 책에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연 지출의 20에서 33배 정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0배가 진실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살면은 네, 지출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월 150? 200? 250?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까짓 건 250이라고 해보죠. 250이라고 하면은 1년에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은 20배면 6억, 그리고 33배면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경제적 그 자유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억에서 10억. 할만하죠. 그쵸?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10억보다 6억이 좀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이 파이어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일단 연 지출 자체가 별로 높을 수가 없고요. 옆에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그리고 왜 딱히 이제 이 금액인가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으면은 이 돈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거를 지금 25배로 봤을 때, 25배로 보면요. 저출육 50% 시에는 16.6년, 그리고 70% 시에는 9년 만에 가능합니다. 자, 9년에서 16년 동안에 모아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40세 전에 은퇴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높은 저축률을 할 수 있는지. 아니, 나는 300을 번단 말이야.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50%를 세이브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이 수치가 나오는지,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를 드리는데, 남이 나에 대해 하는 생각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면은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시지 못할 겁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저축률이 이제 이만큼 나오려면은 당연히 많은 돈을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남 눈치를 보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남이 나에 대한 생각을 생겨버리면은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일 수 있다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40세 은퇴?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 책에 나온 대로 대충 살았거든요. 해보니까,
그래, 돈이 은근히 많이 모이네. 40세가,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비가 아니라 행복에 집중을 하면은 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놀라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을 한번 반복을 해보시고, 저 파이어 10개명 쳐서 살면은 40세 은퇴가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그 행복과 많은 연구 자료에서 나온 행복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 편에는 왜 경제적 자유는 연 지출의 20배와 가까운가 이걸 한번 볼 거고 저축률과 은퇴 시기 시뮬레이션 이것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다다음 편에는 지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줄이는가 그리고 파이어 라이프를 어떻게 사는가 깊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졸라 재밌다. 와, 40세 은퇴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다니. 이거 저 너무 훌륭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구독을 하신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꼭 이렇게 대세를 이해 못하고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